안녕하십니까. 집짓는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예비 건축주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나 현장을 실제 영상으로 보면서 건축주라면 꼭 알고 집을 지을 때도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집 짓는 데 도움이 되셨다,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론적인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땅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인들도 전문가 못지않게 안목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 땅을 집을 지었을 때의 느낌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땅을 구입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잡아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건축주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지을 걸 예상을 해서 어떤 땅을 구입하는 게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은 이제 코너에 있는 땅, 이제 다 선호하시는 사거리 코너에 있는 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거리의 코너 땅을 4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에 메인 도로에서 진입을 해서 1, 2, 3, 4 다 코너 땅입니다. 방위는 이렇게,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남쪽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땅을 구입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땅이 집 짓기 좋고 집을 지었을 때 어떤 게 좋을 것인지 한번 정답을 한번 골라 보십시오. 제일 좋은 땅과 제일 안 좋은 땅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집을 지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집과 가장 조금 안 좋다 생각하는 집을 순서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 정답은 2번, 1번, 4번, 3번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일단은 방위로 봤을 때는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1번, 2번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3, 4번보다는 북향을 바라보고 있는 3, 4번보다는 당연히 1, 2번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1번보다 2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냐? 메인 도로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에서 차가 진입을 했을 때, 진입을 해서 쭉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이 2번에서는 이 상가의 전면성이 좋을 겁니다. 다 보이겠죠, 이쪽에. 그렇지만 1번은 건물이 옆면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이 옆에 빈 땅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 1번은 좀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입장에서는 무조건 2번을 선호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와도 누군가는 들어와도 무조건 2번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이 가장 좋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1번. 여기도 북향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4번은 이제 전면성이 더 좋을 겁니다. 도로에서 출입을 하면.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뽑았고 4번이 북향이면서도 그리고 또 도로에서 진입했을 때 1층에 전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안 좋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은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그러실 겁니다. 당연히 1, 2번이 좋지. 남향을 끼고 있으니까. 3, 4번이 북향이니까 당연히 안 좋지.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전면성을 따지면 2번이 좋고 1번이 조금 안 좋다. 북쪽이고 남쪽이니까 조금 일조권에서 영양 햇빛이 잘 안 들어오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실 건데 실제로 그거 못지않게 집을 지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하고 3번하고 왜 차이가 나냐. 1번은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집은 대부분 저희가 상가주택을 짓는다면 땅이 있으면 상가주택은 용적률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4층 이상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3층 이상 짓기가 힘듭니다. 주차장도 있고 일조권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힘듭니다. 특히 일조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왜 1번이 3번보다 월등히 좋으냐? 1번은 제가 일반적으로 밑에 1층의 상가, 2층의 주택, 3층의 주택,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가가 대부분 층고가 많이 높아지는데
1층이 한 5m 정도 가량 됩니다. 1층이. 그리고 2층은 대부분 보면 주거 용도로 하면 3m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3층도 3m. 그렇게 되면 1, 2, 3층 합해서 지금 벌써 11m입니다. 지붕, 다락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 한 3m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건물은 총 한 14m 정도의 건물이 됩니다. 이 1번 같은 케이스는. 근데 3번 같은 케이스는 건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 똑같이 1층에 상가를 집어넣고 2층에 주택, 3층에 주택, 지붕 이렇게 될 것입니다. 3층에 3m, 2층도 3m 동일합니다. 기준은. 여기도 똑같이 5m가 가능하냐? 이 집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 일조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조권이 이 북쪽 뒤에서 받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받으면 일조권이 받는 높이가 9m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9m 높이에서 건물 안으로 비스듬하게 꺾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토탈 높이가 9m가 되는 지점에서 건물 안으로 파고들어서 일조권이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그러면 이 빨간 선 안으로 무조건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빨간 선을 넘어서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9m에 맞추게 되면 1층의 높이가 3m가 돼야 됩니다. 3m가 넘어서면 333이 돼야지 9m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층 높이가 3m여야 됩니다. 2층 높이도 3m, 3층 높이도 3m. 그렇게 되면 이 9m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정도 상가도 3m 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이제 근생의 추세가 층고를 높여가지고 노출로 많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가가 층고가 높은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 앞집은 1층 상가 높이가 5m가 되는데 이 마주 보는 집은 3m 이상 확보를 못 합니다. 5m를 할 수 없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하려 그러면 1층이 5m, 2층이 3m, 벌써 8m입니다. 8m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1조건이 9m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m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선이 9m에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 빨간 선에 걸리면 안 되니까 3층은 이 면적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이렇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지가 70평이다. 땅이 70평인데 6, 7이 40이 각 층당 42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42평을 지을 수 있는데 3층은 이만큼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3층 이만큼 이제 옥상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실제로는 한 30평 정도밖에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 상가주택에는 3층에 주인세대를 많이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인세대가 엄청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열 몇 평이 이제 3층에서 손해를 보고 상가는 이렇게 5m가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거를 더 고르시겠습니까? 만약 땅이 내 필지가 남아있다. 이건 남양이라서 조금 비싸게 부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 평당 한 30만원 비싸다. 이 땅이 조금 저렴하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30만원 비싸도 나는 무조건 남양으로 선택해야 되겠다.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어떤 분은 북향인데도 어차피 뭐 모서리 코너 각지니까 뭐 상관 있냐, 조금 더 저렴한 땅에 해서 조건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구입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햇빛이 들어온다 그래도 억수로 이 주변에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 정도 높이의 건물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 똑같은 건물이니까 이 땅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당장 30만 원 정도 하면 37, 21, 한 2천만 원 이상 땅값에서 차이 난다 해서 이런 땅을 샀다가 막상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보면 이 앞집과 건물의 차이는 한 2, 3m 넘게 높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땅들의 건축주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평면 계획도 하고 나중에 이제 평면 계획이 끝나면 이제 인면 계획이 들어가는데 인면을 잡을 때 보면 이제 건물 높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집하고 높이가 똑같냐고.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앞집하고 높이가 똑같아질 수가 없다. 이 집은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이 앞집보다 건물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 앞집은 되는데 내 집은 안 되냐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땅을 구입하실 때 집을 지은 모습까지도 상상을 해가면서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나대지였을 때 상황만 생각하시고 땅을 샀다가 나중에 집을 지었을 때 앞집보다 너무 작아지는, 규모가 작으니까 상가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가가 층고가 한 5m 되는 거하고 3m 정도밖에 안 되는 거하고는 건물 외관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내부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대료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또 빨리 층고가 높거나 디자인이 잘 된 집은 빨리 또 이제 새도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여건에서 땅을 구입을 하시는데 막상 땅을 구입할 때 이런 여건을 감안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사고 나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계획은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이니까 이제 사실은 도면을 그려봐야 정확하게 아는데, 이런 인면까지 도면을 그리려고 그러면 설계 사무실에 돈을 지불을 하고 펜 다음에 이렇게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땅을 구입할 때 이런 것까지 감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이 영상을 보셨다 그러시면 조금 더 땅을 선택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시가지나 이런 데서는 조금 복잡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는 이제 신시가지로 택지 조성이 되어 있는 땅들이라든지 이런 땅들을 제 영상을 보시고 주변에 그런 택지 조성인 데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이런 사거리에, 그리고 방위를 보시면 대충 나와 있으니 건물의 높이차가 날 겁니다. 이런 집도 또 남쪽인데도 상대적으로 건물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건축주가 나는 굳이 높게 지을 필요가 없다, 나는 낮게 지어도 되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낮게 지을 수 있는데, 이런 북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집은 절대 높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높게 짓고 싶어도 이 일조권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집어넣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집의 인면 계획입니다. 이 잘 안 보실 건데 보시면 1층이 4.8m, 2층이 3m, 3층이 3m, 그 지붕까지 다 하시면 지붕 높이가 한 4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집은 북향입니다. 1층에 3m, 2층에 3m, 3층에 3m, 정확하게 9m로 되어 있습니다. 옥상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일조권 9m에서 안으로 푹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은 지붕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지붕에 자연스럽게 그냥 옥상이 생기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집 짓는데, 집을 계획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거리를 벗어난 다른 땅, 2차적으로 다른 땅을 살 때 어떤 땅을 구입하는 게 좋은지, 이 주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